어제 주식시장은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1.6%, 나스닥이 2.8%, 그리고 S&P가 2.1% 상승했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큰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8.5%로 나왔는데 9.1%에 비하면은 이게 9.1 이러다가 8.5?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MOM, 그래서 전월 대비로는 똑같은 수준의 그런 물가가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느낌인 거죠. 김홍범 본부장님이라고, 제가 이 글의 출처는 밑에 남겨드릴 텐데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도깨비 도로 이 얘기를 하시면서 A처럼 이렇게 내려가다가 B로 갈 때는 마치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천천히 가는 순간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게, 이 정도 되니까 멈춰 있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 내려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그래도 음식료와 서비스 관련된 지수는 여전히 높은데 에너지 관련해서 4.6%는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CPI를 끌어내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 그림 하나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75bp 인상 확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원래는 68%까지 올라갔다가 37.5%까지 낮아지면서 이제 살만하다, 이제 살만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틀 동안에 그 이선엽 본부장님이랑 썼던 주도주라는 내용과, 그리고 만약에 100기를 든다면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게 불편한 포지션인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거 논리를 만든 다음에 그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내 말이 맞았을 때 돈을 많이 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빅스. 그래서 빅스가 너무 낮다. 20도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빅스를 가지고 해지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나는 주식이 많으니까 해지를 하고 싶다면 빅스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변 반응이요, 거의 대부분 네 말이 맞다. 이거 너무 편안하다. 그래서 빅스를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빅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편안한 포지션에는 수익이 안 난다는 교훈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주식이 많으니까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대량 이 형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규모는 거의 10조 원 정도를 대량 매도했고요. 평균 가격은 800, 잘 팔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원래 더 이상 테슬라 주식 매도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얘들아 잘 받아, 요 녀석들 잘 샀으려나. 근데 이후로 이제 테슬라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어제는 그래도 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디즈니가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시간으로 6%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용 통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출장, 외부 모임, 지출, 이거 좀 줄여달라.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부자 회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참 인상적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회사들이 비용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주가는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가 발표된 이후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좀 정리를 해보면 2년물 금리는 5bp 하락했고요. 10년물 금리는 1bp만 하락했습니다. CPI 발표된 이후로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하락폭을 되돌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전반적으로 CPI 발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긴장을 했는데 그냥 안도하는 모습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채 시장으로 돌아오는 투자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일본 국채 시장이 원래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 엄청난
일본 국채 매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채 순매수가 일어나면서 일본에서 YCC가 종료할 거다. 즉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 할 텐데 아유 인플레이션 때 뭐 못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베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베팅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이제 뭐 엄청나게 큰 위기가 올 것 같았는데 뭐 CPI도 그렇고 FMC도 그렇고 야 이제 좀 살만해진 것 같아 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WTI는 1%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이 이제 근래에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인 3.6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어제 5%나 상승하는 모습이죠. 겨울에 천연가스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또 관건이긴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유조선 운임비가 2년 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유조선 운임비가 2년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항로를 변경하고 사용 가능한 선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유조선 운임이 2021년에 비해서 최근에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미국 부동산 관련된 뉴스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쌓여가는 미판매 부동산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좋아지니까 신규 부동산 건축 속도를 올렸는데 모기지 금리 상승이나 경기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움찔하면서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재고가 이런 식으로 치솟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도 그 연준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닐 카시카리 님이 2% 목표대까지 금리 인상은 지속해야 된다. 뭐 너무 평범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찰스 에반스 님은 올해 연말까지 3.25%에서 3.5%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4% 그러니까 최종 목표치는 4%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뉴스가 또 하나 나왔어요. 영국이 신흥국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거는 좀 약간 한탄하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영란은행에서 2022년 4분기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영국이 점점 신흥국화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백만 가구가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그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 상한제가 이번 10월 달에 풀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연간 에너지 비용이 가구별로 6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네요.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어요. 1.2불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가스 재고가 빠르게 쌓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는데 이 위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소식,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가스 재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유럽을 포함한 3개국에 석유 공급을 재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에서 유럽의 3개국은 헝가리 그리고 슬로바키아, 체코 쪽으로 석유 공급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뭔가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어제 개인적으로 그 윤수목님과 같이 인포맥스 D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더리움 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변수들이 9월 달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려면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